차 문의 소리, 버클을 낼 때 소리, 앉았을 때 그 시트가 내는 소리가 감성 품질을 굉장히 다르게 느끼게 해주고, 그다음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 전공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혜선입니다. 예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졸업전에서 제안했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자동차 안에 놀이방을 제안을 했었어요. 댄스룸. 우리나라는 방문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에서 얘가 하나씩 떨어져서 나와서 자동차로 이동하는 거죠. 근데 그 자동차는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율주행이 됐을 때는 적용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막 대중교통이나 심지어는 막 자가용 승용차 이런 거에 대한 의미도 없어지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굉장히 쓸모없는데 사는 이쁜 쓰레기 있죠? 네. 맞습니다. 일상의 출근이나 이동을 위한 거는 자율주행차를 쓰고요. 다만 필요로만 우리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무엇인가를 소유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그 엔진 소리를 특허를 받아놨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은 가슴이 쿵쿵쿵쿵 뛰기 시작하며 속도를 내고 싶어하는 심박수가 올라가는 경험을 하고, 그것이 모터사이클을 타시는 분들한테 엄청난 즐거움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것처럼 자동차도 자동차의 소리가 만들어내는 감성 품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감성 경험. 그래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소리가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정숙한 주행을 하는데 일부러 터보 엔진 음을 입힌다거나 그런 노력들도 합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감성이 자동차를 타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죠. 실제로 자동차에 있어서 감성 품질을 논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너무 재미있는 엔지니어가 계셨어요. 사운드 엔지니어였는데 그분은 사무실에 앉아갖고는 바깥에 주차장에 차가 쓰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그게 몇 년도 어디 제조사에 무슨 차라는 거를 점심 먹고 앉아서 취미처럼 맞추는 분이 있었어요. 정말로 그 정도로 깽 다치냐 콩 다치냐는 굉장히 나 스스로한테 작은 만족감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디자인 요소로는 엠블렘의 크기를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이제 머세디스 같은 경우 이렇게 튀어나온 엠블렘을 더 이상 못 쓰게 한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안전상의 문제로 더 이상 못 쓰게 했는데, 좀 유심히 보시면 최근에 자동차의 엠블렘 크기들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특히 전면에 붙는 엠블렘 크기가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 더 스포티하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차라고 느끼게 해줘요. 그게 휠 사이즈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동차 튜닝할 때 제일 먼저 하기 시작하는 게 자동차 휠을 키우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 차가 바퀴가 더 크면 훨씬 더 스포티하다고 느껴지고 더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느껴서 동종 모델이라도 좀 고급 사양으로 인지를 해요. 그 외에도 감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차에 탔을 때 나는 가죽의 냄새, 가죽에 앉았다 일어날 때 나는 소리, 그다음에 그 가죽이 맨 살에 닿는 촉감. 그래서 실제로 20대 여성이나 1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촉감 테스트 같은 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맨 다리로 여성 같은 경우는 시트를 직접 착석해서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가죽들을 여러 샘플을 놓고 시트를 구성해 놓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테스트하기도 하고, 잘 인지 못하시겠지만 자동차에 있어서 굉장히 감성 품질을 만드는 게 물론 센터페시아의 UI, UX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그 소재 측면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는 모두가 다 인지하는 거지만 자동차 내의 조명이 어느 위치에 어떤 빛색으로 어느 정도 강도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감성 품질을 굉장히 다르게 느끼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정의 소재입니다.
자동차 천정의 소재. 왜냐하면 천정의 소재는 내부에서 음악을 듣거나 이야기를 했을 때 소리의 반사를 얼마나 흡수하고 그 다음에 나를 얼마나 안락한 느낌이 들게 해주는지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것까지 인테리어 앤 트림 디자이너들은 같이 고민을 하고 디자인을 합니다. 그럼 교수님은 자동차 보실 때 뭔가 좀 유의해서 보시는 점 같은 거 있으신가요? 예. 저는 자동차의 전체적인 실루엣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차를 눈을 감고 이렇게 손바닥을 대서 만져보면은요, 실제로 완전하게 직선인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그 곡선의 느낌이 굉장히 좋은 실루엣을 만드는 게, 물론 그게 이제 공기역학적으로 저항을 덜 받아서 뭐 달리는데 유용하다 뭐 이런 어떤 기능적인 차원을 떠나서 그 실루엣이 좋은 차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그 소리에 되게 민감해요. 차 문의 소리, 버클을 낼 때 소리, 앉았을 때 그 시트가 내는 소리,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에코가 발생하는 정도의 소리, 그리고 자잘한 이 조작부의 소리들이 저한테는 고급감을 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솔직히 제로백을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는 제가 그걸 테스트해 볼 기회가 없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운전했다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종합적인 감성,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것도 닫았을 때 그냥 쾅 닫히는 것과 어느 정도까지 내려온 다음에 속도를 늦춰서 텅 하고 닫히는 거는 제 스스로한테 그 물건을 조금 더 소중하게 쓰게 하고 싶고, 그 물건과 저와의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자동차 시트를 보면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안쪽으로 들어 파인 부분 네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막 이렇게 막 과자 먹을 때나 막 부스러기 흘리고 그런 것도 엄청 너무 불편한데 네. 좀 그런 디자인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버켓 시트라고 해서 옆을 이렇게 감싸주는 의자가 있고, 조금 납작하게 편편하게 생긴 의자도 있죠. 예전 1960년대 자동차들, 뭐 올즈모빌이나 이런 데서 나온 자동차들 보면은 거의 소파 갖다가 놓은 것처럼 편편한 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스피드를 즐기고 할 때는요, 빠르게 코너링을 할 때 몸이 운전석에서 이탈하는 거를 방지하는 꽉 잡아주는 의자가 선호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모습을 보면 훨씬 스포티하다고 느끼죠. 차가 스포티하다는 거는 빠르게 갈 거라는 것을 같이 연상시켜줘요. 그러니까 더 젊고 더 강하고 더 매력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그 스티치가 들어가고 이제 중간에 잡아주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어폴스터링이라고 하는 속에 쿠션감을 주기 위한 충전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느냐고, 우리가 과자 부스러기 흘리면은 콕콕 낑겨갖고 빠지지 않는 그 부분이 생기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버킷시트에 앉는 것보다는 그냥 납작한 의자가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딱 앉았을 때는 딱 몸을 잡아주는 그 안정감이 차에서 기대하는 감성 품질을 조금 더 올리는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쇼룸에 대한 프로젝트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차를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카메라를 쇼룸 안에 설치해 놓고 쭉 관찰 기록을 만들었었어요. 너무 재밌는 게 가족이 모두 같이 와요. 그래서 이제 모두 자기 자리에 착석을 해봐요. 그리고 다 내린 다음에 차에서 내리는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떨지를 슬쩍 거울을 통해 비춰봐요. 그처럼 자동차라는 것이 갖는 어떤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포토 서베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딱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중산층의 중년 여성, 남성한테 이제 저희가 침실의 사진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침실 사진을 쫙 모았어요. 저 같은 사람 침실인 줄 알았어요. 똑같아요. 남색 침대보에 양옆으로 있는 테이블에 회색, 베이지색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신발 사진을 찍어주세요. 같은 사람 신발인 줄 알았어요. 왜 있지 않나요? 우리 발이 편하다고 소문난 그 신발. 그 신발이 그냥 쫙 여러 켤레 보였어요. 본인들의 사진 또한 어머나 같은 사람의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비슷한 모습을 띄었어요. 정말 재미있는 건 당신의
드림카는? 이란 질문이 있었어요. 정말 신기한 게 모든 사진이 다 스포츠카였어요. 뚜껑 열리고 문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런 스포츠카들이 다 나온 거예요. 다른 조사 대상자들한테는 세단, 비싼 차 이런 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정말 모두 동일하게 스포츠카 세그먼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자동차라는 건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자기의 꿈을 얘기해주는 그런 어떤 매개체 역할을 거기서 했고, 그 꿈이라는 건 나도 역시 뚜껑 열고 매우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책임보단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이 사진들 안에 표현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는 왜 그런 조사를 할까요? 저 디자이너인데.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디자이너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무엇이 불편하고 좋은지, 필요하고 안 필요한지 얘기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가치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렇게 설문지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인간이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없는 부분들을 자기의 생활 속에서나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무심결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는 사람들이 열망하는, 욕망하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구현해낼지, 실현시킬지를 고민을 해요. 디자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다양하게 이해하게 하고 싶어요. 디자인은 무엇인가 마지막에 이렇게 매직을 부려서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는 기가 막힌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디자인은 인간을 가장 중심에 둔 휴먼 센터드 디자인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직접적으로 하는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거, 잘 팔리게 만드는 거, 매력도를 주어서 그거를 넘어서서 실제로 새로운 기술이 기술 자체로 사장되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활용될 수 있게 트랜스퍼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가 약간의 트랜슬레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과 그다음에 어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의 중간 지점에서 두 가지 요구를 잘 파악해서 그것을 제품 또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어떤 번역가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 분야도 있고요. 인터랙션을 연구하는 분야도 디자인에는 있고요. 그 다음에 외형을 디자인하는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외형을 서큘러 디자인의 개념에서 폐기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디자이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Material Driven Design이라고 해서 소재를 중심으로 더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여러 가지 소재를 연구하고 그 사용처를 찾는 그러한 디자인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새로 출발하는 우리 두 디자인 학부 학생들이 앞으로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디자이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원래 이렇게 심각한 캐릭터가 아니라서 그래요. 진짜 난 정말 완전 까불 캐릭터인데 너무 이렇게 딱 앉아갖고 얌전하게 하려니까는 막 콧물까지 나잖아요.